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중국은 경제력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에 도착한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의 미녀 여대생 동아리가 있는데요. 여대생 중 한 명이 다른 프랑스인에게 한국 같은 나라와 중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시앙스 포라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루시입니다. 저희 학교는 프랑스의 그랑제골에서도 정치학 및 사회과학 중심의 최상위 명문이에요. 파리 정치대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저희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대학교로 손꼽히며 저희 나라의 역대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외교관 등 요직에 있는 분들은 90% 이상이 모두 저희 동문이죠. 뿐만 아니고 OECD,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도 저희 동문들이 활약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대학에 다니게 되어 프랑스인으로서 조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과과정에서는 3학년 때 필수로 총 470개나 되는 자매결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교환학생 국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여러 국가를 다녀오는 국제교류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위 10% 이상의 제한적인 인원만 선정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방문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배워야 할 점을 모아 토론하는 활동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근교에 있는 유럽의 많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기가 마치고 방문할 나라를 논의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번에는 아시아의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아시아 국가를 고르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도 모든 나라를 다녀온 것이 아닌데 왜 하필 아시아를 가냐고 말하며 아시아는 방문하기 싫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논의 끝에 저희는 4명의 남학생, 저를 포함한 3명의 여학생 총 7명의 동기들끼리 아시아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인원 중에서도 아시아의 국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시아 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순위를 갖고 있고 또 국토가 가장 넓고 인구수가 많은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셸이라는 친구가 한국은 어떠냐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미셸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K-팝과 한국 음식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저에게도 종종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는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죠. 미셸이 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한국이 이루어 낸 50년의 기적 때문이었어요. 1950년도에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발전도 매우 뒤처진 후진국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켰고 현재 음악이나 드라마 등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기들은 중국이 그래도 규모가 압도적이니 배울 점이 훨씬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우리는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에 방문하기로 했죠. 솔직히 미셸의 강력한 주장에 한국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작은 나라였고 그런 작은 나라가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했겠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으로 결정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상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멋지고 대단할지 기대하며 저희는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대화했습니다.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가 대단했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희의 기대감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입국 수속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국인 단체가 새치기를 하면서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황하며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다른 단체 중국인들이 오더니 또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새치기한 단체와 나중에 새치기하는 단체끼리 시비가 붙더니 아주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저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항에서 이런 난투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고 30분 정도나 지났을까요? 공항 보안 요원들이 느지막이 도착하며
난투극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도 입국 수속은 정말 오래 걸렸고 계속 새치기를 시도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벌써 기운이 다 빠지고 말았어요. 겨우 입국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부르기 전 화장실에 들렀어요. 공항의 공중화장실이면 그래도 보통 시내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깨끗하게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변기란 변기는 오물이 가득 묻어 있었고 최소한 일주일은 청소를 하지 않은 듯한 악취가 풍겨나와 도저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더러운 화장실에서 한 중국인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한이 있어도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곧바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절로 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총 7명이었기 때문에 성별을 섞어서 택시를 2대 불러 나누어 타고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택시가 숙소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곧 도착해야 할 다른 친구들은 도착하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먼저 체크인을 했어요. 어찌나 피곤하던지 긴 비행을 마치고 입국 수속을 기다리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숙소에 일단 들어가서 씻고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누이고 싶었죠. 꽤나 유명한 호텔 체인에서 운영하는 상하이의 호텔의 인상은 썩 좋지 않았어요. 숙소에서는 쿰쿰한 먼지 냄새가 났고 침구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아시아 국가는 다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미셸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누리끼리한 물이 들어있다고요.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고 찝찝하여 방을 바꿔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은 썩은 미소를 짓더니 방을 교체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뀐 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침구는 눅눅한 곰팡내가 똑같이 나고 있었고 베개에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항 화장실을 생각해보면 아주 선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방에서 며칠만 묵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도 다른 택시를 탔던 친구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저희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 같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다른 친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일단 금액부터 흥정을 하고 시작했다고 해요. 중국 돈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저희 친구들은 택시기사가 부르는 대로 돈을 다 냈다고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와야 하는 호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참 가다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켜서 GPS를 보니 방향이 반대인 걸 깨달은 친구들은 지도를 보여주며 택시기사에게 따졌다고 했어요. 그치만 이 택시기사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보다 1시간도 더 넘게 늦게 도착한 친구들은 택시비를 저희보다 3배 냈더라고요. 바가지를 당해도 된통 당했더라고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그 난리를 겪고 택시기사에게 바가지까지 당한 것이 충격적이고 너무나 지쳐버려서 저희는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오늘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온 것은 처음이라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정말 먹는 둥 마는 둥 겨우 오믈렛 한 조각을 먹고 일단 나가기로 했어요. 준비하고 밖에를 나갔는데 나간 지 얼마 되자마자 저희는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밤에 도착해서 중국의 낮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날이 밝아진 후 본 중국은 왕복 8차선 도로에 가득 찬 검은 매연을 뿜는 차들과 하늘을 가득 채운 스모그, 먼지들로 어둑어둑했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느낌이 가득한 어두컴컴한 범죄가 잦은 도시 같았죠. 이런 공기가 사람 몸에 너무나도 안 좋을 것이 뻔하게 느껴져서 저희는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호텔에서 짐을 챙기면서 당장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자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다 같이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미셸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까운 한국에 잠시라도 들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은 중국보다 더 작고 못 사는 나라인데 나는 오늘 같은 경험을 다시 하는 것이 너무나 싫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미셸은 저희가 같이 안 간다면 혼자서라도 들렀다 가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미셸이 얼마나 한국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었었기 때문에 저도 미셸과 같이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한국으로 가보자는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고 항공권을 변경하고 추가로 결제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상해에서 인천으로 가는데
비행 시간이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몸과 마음 모두 지쳐있던 저희는 모두들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미셸을 위해서 같이 가준다는 느낌이었지.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나 깔끔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하도 더럽고 불쾌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보다도 훨씬 깨끗했지요. 걱정했던 입국 수속도, 수화물을 찾는 것도 너무나 빨랐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공항임에도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속이 끝나고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미셸이 앞장서며 말했어요. 나 한국에 대해 진짜 많이 알아봤고 한국어도 조금은 할 줄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든든한 미셸의 뒤를 따라가면서 인천공항을 구경하고 동아리 회의 때 사용할 사진을 찍고 하느라 저희는 정신이 없었어요. 감명 깊었던 것은 공항 내에서 안내를 하고 있던 안내로봇이었어요. 이 인천공항의 규모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보니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 미셸은 안내로봇에게 지하철역을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택시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는 너무나도 당황하여 미셸에게 물어봤어요. 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거야? 지하철은 소매치기가 많잖아. 안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숙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어? 우리 그냥 택시 타자. 미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야. 한국 지하철도 안전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프랑스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한국처럼 잘 표시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영국, 독일, 헝가리 등 제가 방문해봤던 유럽 선진국, 어디에서도 한국처럼 안내 표시를 잘 해두었던 나라는 없었죠. 그리고 나서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저희 프랑스에도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철로에 떨어지거나 뛰어들 위험 없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을 타고 나서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비워진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가가서 보니 임산부를 배려하는 좌석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만원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타지 않더군요. 그와 별도로 또 노약자, 장애인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지하철을 탔지만 노인과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고 깔끔한 신식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더군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이 많이 있던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사실 미셸이 지하철을 타자고 했을 때 안전도 안전이지만 짐을 들고 지하에서 지상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걱정이 좀 컸는데 정말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하철의 거의 90% 이상의 사람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었어요. 살짝 보니까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거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동영상을 보다니 거짓말 같았습니다. 지하철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한국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였는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한국 방문은 예정에 없었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인실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어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는 중국의 호텔과 엄청 비교가 되었습니다. 다인실 룸이었음에도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습기한 점 없었고 이불은 뽀송뽀송 좋은 향기가 났어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샤워실 겸 화장실도 정말 깨끗해서 변기까지 반짝반짝했죠. 끔찍했던 중국의 호텔이며 공항의 화장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샤워를 마치고 뭔가 사 먹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중국에서는 끔찍한 위생과 엄청난 공해 속의 식당에서는 도저히 식사를 하지 못해 가장 빠른 비행기로 한국에 온 것이었죠.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먹은 중국 호텔의 오믈렛밖에 없었어요. 저녁으로 뭐가 있을까 검색해보았는데 미셸이 추천해준 음식 중에 돼지갈비 바베큐가 있었어요. 구글 맵을 검색해보니 근처에 별 5개짜리 바베큐집이 눈에 띄어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 먼저 식당 내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을 처음 본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셸의 말만 들어서는 실내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어떻게 굽지 하며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주문을 하자마자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테이블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 불을 넣어주더라고요. 다리가 따뜻해지긴 했지만 식당 내에 가득한 맛있는 냄새에 너무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기가 불판 위에 올라간 그 아름다운 모습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식당의 종업원이 다 익은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처음 먹은 돼지고기의 달콤 짭짤한 맛은 마치 천사가 제 혀에서 잠시 머물다 간 느낌이었죠. 정말 대단했어요. 돼지고기를 처음 먹은 저희는 모두들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기에만 집중했습니다. 한참 고기를 먹는데 열중하던 그때 미셸이 갑자기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 어제랑 정말 너무 다른 거 알아? 중국 같은 나라랑 한국이랑 같은 아시아고 옆에 있다는 이유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말 웃긴 것 같아. 다른 친구가 공감하면서 말을 이어받았죠. 나는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루 만에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데 감히 한국을 중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 만약 우리 프랑스가 중국의 이웃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낼 거야. 한참 먹고 배가 어느 정도 부르자 식당의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는 테이블이 꽤 많았는데 식당 내에 고기 연기가 하나도 없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테이블마다 연기를 빼는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남을 위한 배려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미셸을 따라 한강을 산책하며 야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밤거리를 걸어보면서 믿을 수 없이 안전하다고 감탄했어요. 그 다음 날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도 맛보았는데 김밥도 먹고 부대찌개도 먹었어요. 한국의 음식이 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지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다양한 재료가 입 안에서 하나로 섞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이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비빔밥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다양한 식감과 하모니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대단했죠. 중국을 즐기기 위해 갔던 아시아에서 우연히 들렀던 한국은 저와 저희 친구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인 것 같아요. 공항에서 탔었던 지하철에서도 그랬지만 지하철을 탈 때마다 모두들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조용히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임산부 좌석과 노약 좌석을 비워둔 채 서 있는 한국인들을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되돌아보니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가진 한국을 왜 처음부터 가지 않고 중국부터 다녀왔는지 참 아쉽네요. 다음에 한국을 한 번 더 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나라인 한국을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루시 학생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